해병 아우슈비츠. 2000XX년 공군기지에서 약 6974km 떨어진 곳. 이곳에는 비열한 공군놈들이 세운 수용소 아우슈비츠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번 들어가면 수감자는 죽어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감옥으로 악명이 높았다. 내부에는 수감자를 상대로 강제노동이나 학대는 물론이고 때로는 식량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육으로 도축시킨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나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수감자들은 같은 인간이 아니라 더러운 데다 똥개이나 다름없는 해병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똥년년의 해병 새끼들아, 빨리빨리 돌을 옮겨라. 건강철 배병장님에게 명령이다. 굶뜬 놈들은 모조리 총살이다. 오늘도 지옥같은 장소에서 수감자 해병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작업소에서 뼈 빠지게 일했으나 돌아오는 대가는 겨우 기알 와규 스테이크와 캐비어의 모듬 조합 세트 등 너무나도 밑도 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기알싸제 음식이 전부였던 것이었다. 자는 곳 또한 해병 짜장이 묻어있는 모포는커녕 깨끗하고 푹신푹신한 침대에 누워 자야 했기에 추위를 이겨내려고 일부러 땅바닥에 누워 해병들과 몸을 부대끼고 자야 했다. 스파이였던 황룡이 배신하기 전까진 포항 해병대에서 전에도 실컷 할 수 있었고 해병 짜장과 수육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라도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이었을까? 해병대가 이렇게 현재 된 이유는 모두 포항 해병대에 있는 이 똥개의 슈아기들 때문입니다. 기알 황룡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타령을 한 이후 서울 광장에서 혜성같이 나타나 지나가는 시민들을 포항 해병대를 모조리 때려잡아야 한다고 선동을 한 것이었다. 불쌍한 대중들은 황룡 새끼의 저 카나카고 척척척척척 입만 열었다면 구라만 가득한 황룡의 언변에 속안 넘어가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 없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된 것이었다. 여러분들은 이 언제까지 전역한 이 포항 해병대 놈들을 두려워하며 쌀 것입니까? 이 똥개의 놈들은 말입니다. 양심도 없이 여러분들의 아들이랑 남편, 아버지, 남자친구 등을 자진히 때라는 명목으로 이 납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현장에서 그의 연설을 듣고 있던 시민들은 너도 나도 손을 흔들며 옳다고 소리 높였다. 몇몇 공군의 선동꾼들이 타이밍 좋게 바람을 넣긴 했지만 효과는 만점이었으니 안 그래도 요즘 뉴스에서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와 흉흉해진 민심에 화풀이가 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그 대상은 불행하게도 포항 해병대였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위협하고 고연히 빨아먹는 쓰레기들은 이다 대청소를 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는 바로 포항 해병대입니다. 배신자 황룡의 기열스러운 연설이 끝나자 대한민국 전체에 대대적으로 해병 퇴치가 열을 올렸고 아무도 반대하는 이가 없었으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민들은 광기에 휩싸여 거리에 해병이 눈에 띌 때마다 공군에게 신고를 넣은 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해병들은 분노에 사로잡힌 공군의 손에 붙잡혀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그런 끔찍한 장소에 갇히게 되었으니 저거 빼! 저놈들이 해병이잖아! 진짜 더럽게 똥내내게 생겼어. 쟤네들이 우리를 납치하는 데다가 잡아먹기까지 한다고? 황룡이라는 피해자가 한 말인데 이 당연한 거지.
저놈들은 다 죽어도 싸다고. 난데없이 공군의 아우슈비츠까지 끌려간 해병들은 철도망 너머로 자신들을 보며 비웃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처음 보는 건물에 도착했으니 아직 자신의 상황도 모르고 철조망 너머에 있는 시민에게 이빨을 들이내며 씩씩 화내는 해병들도 있었지만 득달같이 공군 간수가 달려와 회초리로 가차없이 엉덩이에 맴매를 대하니 그제서야 다른 해병들도 아둔한 머리로 자신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한 것이었다. 우리는 포신됐구나 라고 말이다. 야, 너 이 자식 무무칠 너 이 자식 곡괭이질 제대로 하네 임마. 어이, 거기에 너 톤톤정 니는 왜 또 주저앉아 있어 이 새끼. 엉덩이에 맨매를 맞아 봐야겠냐. 공군의 아우슈비츠에 온 이후로 해병들은 하루도 편히 있지 못했다. 허구한 날 아침 늦게 일어나 제대로 된 해병스러운 식사는 고사하고 기열 싸제 음식이라도 먹는 걸 감사히 여기며 힘겨운 노동에 동원되었다. 오늘은 공군 강수의 감독하에 도로 공사에 투입되어 커다란 돌들을 치우고 나르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그나마 짜세 해병들은 버틸까 말까 하는 수준이었지만 아직 마음이 약한 한 해병이 한계를 드러냈으니 해병대의 우두머리라고 알려진 황근출은 곧 있으면 프리큐어를 볼 시간이라며 불평불만을 하며 중얼거리다 실수로 땅에 자기가 들었던 돌을 공군 간수의 발등에 떨어뜨리고 만 것이었다. 내 발목, 황계철이 뼈실 새끼라.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공군 간수는 황근출이 피할 틈도 없이 다가와 손으로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황근출은 엉덩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아프다고 악다구니를 쓰며 이제 싫다.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엄마 보고 싶다. 스폰지밥이랑 방가방가 햄토리를 봐야 하는데 자신이 왜 이런 곳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받는 건지 모르겠다며 주변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이었다. 돼지같이 꽥꽥 멱다는 소음에 공군 간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허리춤에서 딜도를 꺼내거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황근출의 벌렁거리는 천의 구멍을 붙잡고 순식간에 푹찍 꽂아 넣었다. 나하! 근철이 앙컷하게 싫어! 귀청이 찢어지는 큰 소리와 함께 황근출은 전의 구멍에 핑크색 딜도가 가차없이 찔리자 헤응 하는 표정으로 가버리며 쓰러졌고 주변에 있던 해병들은 입을 쩍 벌리며 그 광경을 우두커니 지켜봤지만 황근출의 소중한 전의 구멍을 앗아간 간부의 호통에 재빨리 자신들의 업무로 돌아가야만 했었다. 황이야,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나를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건 내가 이 건배기처럼 돌을 떨어뜨린다면은 이들 도로 조교를 시켜줄 테다. 수감 해병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신음소리를 내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황근출을 뒤로하고 희망 없는 노동에 몸을 맡겼다. 젠장, 벌써 식사 시간이야? 식사 시간이다! 밥이나 처먹어 이 똥개 새끼들아! 무려 1시간이라는 너무나도 기나긴 시간의 가혹한 노동이 끝난 후 몸도 마음도 지친 해병들은 터덜터덜 돌아와 식당에서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배식 때에는 고급 흰 앞치마를 입은 셰프들이 활짝 웃는 표정으로 싸제 뷔페 음식을 차려 배식 준비를 마쳤고 비록 굴줄였지만 기열스러운 음식을 보고 얼굴이 찡그린 해병들은 오늘도 서로 식사를 기피하며 줄을 서기 꺼려했으니 뭐야 이 새끼들 왜? 아씨발, 야 이마 호텔 뷔페인데, 야 이 능지 떨어진 새끼들, 줄도 제대로 못 써. 하등한 해병들이 줄도 안 지키는 꼬라지를 보자 지켜보던 공군 간수는 큰 소리로 윽박지르자 해병들은 움찔하며 언제 그랬냐는 듯 일사불란하게 줄을 맞춰 섰다. 배식을 나눠주는 셰프들은 그래도 많이 먹으라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떠주자 해병들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덜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셰프들은 콧방귀를 뀌며 내뱉었다. 아이, 그래도 해병대 나오셨는데 많이 드셔야죠. 여기 이거 랍스터 더 가져가세요. 국민의 혈세로 드리는 겁니다. 공군 간수보단 덜 무서웠지만 그 못지않게 단호한 셰프의 말에 해병들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으니 다 먹지 못할 정도로 밥이 한참 많은 데다 맛대가리도 없는 싸제 음식이었지만 아무런 불평불만을 쏟아낼 순 없었으니 안 그러면 무서운 공군 아저씨가 호랑이처럼 달려와 혼내주니까. 많이 드시다 보면 해병 여러분들도 분명히 입맛이 정상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셰프들은 서로 뒷담화를 주고받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비웃어댔지만 해병들은 속으로 울분을 삼키며 식탁에 착석해 식사 시간을 가졌으니 손수달 해병이 먼저 칼칼해진 목을 달래기 위해 수프를 쭉 들이켰으나 이내 인상을 찌푸리며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으니 오늘은 수프에서 공군의 담배꽁초, 싸제의 언어로는 버섯 건더기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다른 해병들도 상황이 다를 바가 없었으니 1QW324 느낌표 해병의 볶음밥에는 신문지 조각, 아세이들은 대파라 부르는 것이나 머리카락 뭉치, 아세이들은 김이라고 부른 게 들어가 있어서 먹는데 너무나도 애로사항이 꼽히었으니 먹을 수 없는 불순물이 음식에서 나온 게 어제 오늘이 아니었지만 이것도 참고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저 공군들이 안 보는 틈에 몰래 손으로 일일이 걸러내며 쓰린 밥을 억지로 삼키는 게 고작이었으니 다치마를 해병들은 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도록. 밥을 깨짝깨짝 먹는 새끼들은 아까 그 황경철 개념처럼 될 줄 알아라. 공군 간수들이 식탁 주위를 돌아다니며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은 해병들을 귀신같이 찾아내 호랑이처럼 소리치자 해병들은 허둥지둥 먹는 신용을 하며 공포에 떨었다. 조금이라도 밥을 늦게 먹거나 하면 하등한 해경 주제 감히 고급스러운 밥을 준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며 얻어맞기 일쑤였으니 해병들은 식사 시간조차 편히 가지지 못하고 넓고 따뜻한 5성급 호텔 감옥에 들어가 오늘도 지친 몸을 달래며 숨죽여 울며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해병들 모두 기상! 모두 밖으로 쳐나와라. 이른 점심 해가 쨍쨍 뜬 시간에 고막이 터질 만큼이나 시끄러운 기상벨이 울리며 공군 간수들이 들어와 해병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아직도 피곤하다며 저녁까지 더 자겠다고 눈꺼풀이 아직도 반쯤 감겨있는 해병들은 비몽사몽했지만 재수가 없게도 눈에 띈 간수에게 등 뒤로 발길질이 날아오자 그제서야 눈을 번쩍 뜨며 허겁지겁 밖으로 나섰다. 오늘은 또 무슨 고통스러운 작업이길래 이러는 것일까? 오늘은 특별히 정부에서 너희들의 건강 상태를 위해 신체 검사를 해준다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모든 해병들은 다리 실시 그 흉물스러운 빨간 각개발스를 벗어라. 뜬금없었지만 공군들이 신체 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감된 해병들을 처음 보는 건물로 데리고 왔다. 해병들은 어니 벙벙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시키는 대로 각개반스를 가지런히 벗어 내놓았다. 눈치가 없는 소수의 해병들은 왜 나의 하나밖에 없는 각개반스를 가져가느냐? 해병은 붉은 각개반스가 곧 생명인 것을 모르냐며 함부로 뺏어가지 말라 아우성이었지만 간수 새끼들은 코웃음을 치며 딱밤을 매기고는 남김없이 반스를 회수해갔다. 차이든 타이든 의사와 상관없이 알몸이 된 해병들은 꼬레는 부끄럽다며 두 팔로 중요 부위를 가리며 개지바이처럼 수줍어하자 기가 찼던 한 간수가 더욱 화가 나는 목소리로 고성을 질렀으니 야이 못생긴 똥개 새끼들아, 니들 뭐 공주님인 줄 알아? 아우 진짜 남자 새끼들이 하도 꼬리지가 죄다 안쪽으로 들어가기나 해라 좀. 손에 쥔 몽둥이를 보이며 쩌렁쩌렁 꼬아을 내자 한없이 약한 해병들은
움츠러들며 군말 없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으로 들어와 안쪽까지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찬 해병들은 좁다고 씩씩대며 편한 곳을 차지하려고 애썼다. 그 와중에 대갈돌박 해병은 머리를 조금이라도 굴렸는지 잽싸게 구석에 자리를 잡곤 좀 더 편하게 서 있을 생각으로 벽에 등을 기대었는데, 그런데 벽의 감촉이 이상했다. 의아함에 등을 돌려보니 벽에는 누군가 길게 그리고 긁은 것처럼 보이는 흠집 자국이 보였던 것이었다. 마치 상상도 못할 고통에 못 견딘 것처럼 말이다. 마이크 테스트. 동계 샤키라. 내 말이 들리는가? 천장 위로 달린 먼지 투성이의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공군 간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병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서야 신체 검사를 해주는 건가 싶었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신체 검사는 전혀 같지 않았으니 다음으로 들려온 말은 절망 그 자체였다. 사실 하나 알려줄 게 있는데, 우린 너희같이 더러운 몸뚱이를 검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당첨된 너희들처럼 여기서 화학치료를 할 것이다. 너희들을 정상인으로 돌려준다는 말이지. 뜨악 하는 표정과 함께 수감 해병들은 여기서 나가려고 반사적으로 문으로 향하였으나 야속하게도 이미 유일한 탈출구는 밖에 있던 간수들이 타던 뒤였고 이제 영영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대관절 당기시오란 무슨 뜻이란 말인가? 아무튼 간에 해병들은 이게 뭐하는 개짓거리냐며 발광하면서 위에 있는 스피커를 향해 나가게 해달라 아우성을 쳤지만 마이크를 쥔 간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너희들을 여기에 가둬놓고 쭉 관찰한 결과 네 놈들은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걸 알았지. 이거 아무리 일일이 치료해도 이게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 대체 얼마나 많이 납치한 거야 진짜 원. 그리고 말이 끝나자 벽 곳곳 틈새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벽에 가까이 붙어있던 몇몇 해병들은 때 아닌 호기심에 코를 벌렁거리고 냄새를 맡자 하나같이 의식을 잃고 잠시 후 눈을 뜨더니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어난 게 아니겠는가. 곧 방 안에 가스가 가득 채워지자 오두겹자세였던 해병들은 볼품없는 기혈민간인 시절로 돌아가자 눈물을 흘리며 실패했으니 대갈똘박 해병만이 자신이 기혈로 돌아가는 사실을 깨닫곤 애꿎은 벽을 긁어대며 여기서 탈출을 하려 했지만 이미 가스를 들이마시고 민간인으로 변해버린 뒤였다. 그러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저희는 포항 해병대에 납치당했던 사람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치료를 마쳤습니다. 문 열렸으니까 한 분씩 문 밖으로 나와서 옷 입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드디어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니. 어머니, 아버지, 이 아들이 갑니다. 진짜 동계이들 때문에 숨 막혔는데 다행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지? 얼른 가봐야겠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득한 짓이란 말인가. 해병들이 강제로 민간인으로 만들어 조기 전역을 시키다니. 밖으로 나가고 있는 민간인들은 말은 저래도 필시 속으로는 해병대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억울한 마음이 있을 것이 분명하였다. 그날 밤 운 좋게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은 수감 해병들은 하나같이 꾀제제한 몰골에 제대로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채로 오늘도 호텔 침대에 자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하였다. 참다 못해
탈옥을 감행한 해병들도 있었으나 견고하게 둘러친 철조망과 삼엄한 감시 아래 한 번도 탈옥을 성공하지 못하고 수감 해병들이 보는 앞에서 실컷 간지럼을 받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광경만 봐야 했다. 대체 언제까지 우리들이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여길 나갈 수는 있을까? 따뜻한 낙원에 데려다줄 구원의 천사는 정녕 없단 말인가?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지만 해병들은 속으로 자신들을 구해줄 존재를 갈구하며 땀내나고 딱딱한 바닥에 상처나고 쓰라린 몸을 눕혔다. 언젠가 이 악랄한 공군 간수들이 죄를 달게 받기를 바라며,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아름다운 해병동산으로 바래다 주기를, 꿈속에서라도 자신들을 구해줄 대행신이 나타나기를 빌며 오늘도 해병 아우슈비츠의 밤은 깊어져 갔다.